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더 많은 약이 있습니다. 약효와 더불어 독성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작용의 화학입니다. 부작용 이야기는 다소 뜬금없지만 한 공포 혹은 괴기 영화를 보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방영된 Unedited Footage of a Bear, 즉 곰의 편집되지 않은 장면이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피급 다큐멘터리 제목인데 초반에만 곰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볼 수는 있는데 너무 무서워 힘듭니다. 고어물은 나쁘지 않지만 귀신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리뷰해주는 채널들에 항상 감사하며 즐겨보는데 이 영화는 제가 자주 가는 홍시네마 채널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죠. 다양한 영상 중 이번 이야기와 관련된 것은 무언가 약 상자가 그려져 있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영화 시작에는 곰이 나오긴 하는데 곧이어 광고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3초 후 광고 건너뛰기가 보이시나요? 영화 속 장면이라 눌러도 안 넘어가집니다. 살짝 속 터지는 부분이지만 이 광고가 바로 영화입니다. 광고 속에서는 한 여성이 아이 둘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약을 먹으면 가뿐하다는 듯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약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클라리드릴이라는 약에 대한 광고입니다. 일종의 인포머셜 영상인데 클라리드릴이라는 약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니 궁금하면 직접 보시거나 저처럼 영화 리뷰 채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영화 리뷰가 끝날 때까지 전 클라리드릴은 어떤 물질일까만 고민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즉시 작용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건 절대 장점이 아닌 것 같은 비상식적인 광고 문구에서부터 이건 먹으면 큰일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리드릴, 실제로 있는 약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실제 약이었으면 영화 감독은 제약회사에게 고소당했겠죠. 클라리드릴이라는 약의 이름으로부터 몇 가지를 추측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리는 선명도, 명료성, 맑음 등의 의미를 갖는 클래리티로부터 유래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인 셈이죠. 이는 오히려 전미어인 드릴 부분에서 재차 검증할 수 있는데 드릴로 끝나는 약은 많은 경우 항히스타민제나 신경계 관련 약물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영화 속 클라리드릴의 부작용으로 정신착란과 환각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생각하면 클래리티라는 표현이 완벽히 모순적인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클라리드릴에서와 같이 드릴은 항히스타민제나 신경계 관련 약물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른 유명한 예로 시엘린이나 마이신으로 끝나는 약은 항생제를 의미합니다. 페니실린이나 반코마이신 등이 있죠. 프릴로 끝나는 약의 이름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줄여서 ACE 억제제를 의미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올롤은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 작용성 수용체 중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 부정맥의 조절이나 심근경색 예방 등 심장질환 치료제에 따라 붙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억제제로 이상지질혈증 및 고지혈증 등에 사용되는 약 이름에 붙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클라리드릴의 알러지 완화, 집중력 향상, 기분 전환 등의 다양한 긍정적 요소들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정신착란과 환각을 통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이름과 함께 고민한다면 1차적인 후보 화합물, 기본 구조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다이펜하이드라민이라는 두 개의 방향족 고리가 포함된 화학 분자입니다. 물론 영화 속 가상의 약물인 클라리드릴만큼의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알러지, 불면증, 멀미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베나드릴, 수면 보조제로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유니솜, 수면 유도용으로 사용되는 비처방 항히스타민제 즈퀼 등 다양한 약이 있으며 이들 모두 다이펜하이드라민이 유효 성분입니다. 유사한 분자로 독세라민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결국 분자의 구조에서 약효가 유래하며 잘만 하면 클라리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이펜하이드라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혼합해 만들어진 약이 타이레놀 PM입니다. 항히스타민제와 진통제의 칵테일로 수면 유도와 함께 통증 완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히스타민제인 파이리라민이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카페인과 혼합된 약은 마이돌 컴플릿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효의 혼합 목적은 생리통 완화입니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기본 구조 중 페네티라민을 공통 구조로 가는 물질들은 모두 향정신성 효과를 보이곤 합니다. 페이오트 선인장에서 자연적으로 추출 가능한 메스칼린, 환각을 유발하지만 감각 강화나 깨끗한 정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가 변형된 MDMA, 다른 이름으로 엑스터시는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로 감정적 친밀감과 감각 강화 효과가 있지만 환각과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은 집중력 향상과 ADHD 치료에 사용되지만 용량이 높아지면 역시나 환각과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들은 클라리드릴의 성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른 기본 골격은 트립타민 계열입니다. 유명한 물질은 매직 머쉬룸의 핵심 성분인 실로시빈입니다. 환각과 감각 변화와 함께 정신을 맑게 만들지만 심리적인 혼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DMT는 주마등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로도 유명한 만큼 매우 강렬한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강화된 물질이 바로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 줄여서 LSD입니다. 페네틸아민이나 트립타민 구조에 완전히 새로운 신물질이 발견된 보고는 최근에는 알려진 바 없어 클라리드릴은 영화 속 가상의 물질일 뿐 실제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과 관련된 조금 더 신기한 이야기들을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부작용의 화학입니다. 영화 속 클라리드릴과 관련되었을 법한 부작용을 갖는 약물로 로피니롤이 있습니다. 로피니롤은 항파킨슨제로 도파민 효능을 갖는 분자인데 매우 특이한 부작용을 갖습니다.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정확히는 도박이나 모험 등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위에 쉽게 매료되도록 만들고 성충동을 강화합니다. 정확한 기작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지만 도파민 효능제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도파민 기능 이상으로 자극적인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일부에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약의 부작용은 광독성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 햇빛에 닿게 되면 독성이 유발되어 피부 세포에 괴사가 발생합니다. 광감각 분자로 이루어진 약과 태양의 고에너지 자외선이 반응해 들뜬 상태의 화학 분자를 피부에 만듭니다. 이는 주위 다른 분자와 반응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4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의 화학 물질입니다. 항생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동물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유사 구조 중 독시사이클린은 항생제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들을 복용한 후 자외선에 닿게 되면 피부에서 독성 반응이 유발되어 물집이 잡히거나 염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테트라사이클린 외에도 광독성을 긋는 분자의 종류는 예상외로 다양합니다. 항생제인 설파메톡사졸은 술포나마이드 작용기를 갖는 분자입니다. 여러 부작용 중 피부 발진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광반응에 의해 촉진됩니다. 아미오다론의 방향족 고리 구조는 빛의 흡수를 쉽게 만들어 광독성을 일으키며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 역시 퀴놀론 구조로부터 광독성의 여지를 갖습니다. 메톡살렌은 오히려 광반응을 활용하는 분자인데 소랄렌 구조를 통한 빛 흡수로 건선, 습진 등 피부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의 더 신기한 부작용, 바로 칼슘 이온을 잡는 킬레이트로 작용하며 색상 변화와 침착을 일으켜 치아를 변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색된 치아는 쉽게 다시 색이 돌아오지 않아 꽤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됩니다. 많이 먹으면 치아가 변색된다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중 커피가 유명하죠. 흔히 커피 속 탄닌 성분에 의해 치아 변색이 유발된다고 하지만 탄닌이 풍부한 와인보다 커피의 변색이 더 심한 만큼 탄닌이 유일한 원인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커피에는 천여 가지 화학 분자가 함유되어 있어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지만 주성분 중 하나인 카페인산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와 유사하게 카페인산의 카테콜 구조와 카복시산 구조는 칼슘 이온을 잡아 연결되기 시작하며 치아에 착색을 일으키곤 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부작용은 졸피뎀을 비롯한 불면증 단기 치료 약물에서 관찰됩니다. 뇌에 작용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하는데 이전 꿈의 화학과 악몽을 부작용으로 갖는 약들이 있다고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졸피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수면 장애입니다. 몽유병이나 수면 관련 섭식 장애의 한 종류인 수면 섭식, 수면 운전 등 희귀한 부작용 등을 유발합니다. 명확한 이유는 역시나 밝혀지지 않았지만 졸피뎀의 작용 기작이 가바 수용체인 것을 고려할 때 졸피뎀이 수용체에 결합하며 세로토닌 레벨을 증가시키는 결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흥미로운 부작용은 지문과 관련됩니다. 지문은 사람마다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되는 만큼 지문의 형성은 피부 세포와 분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강으로 섭취되는 항암제의 한 종류 카페시타빈은 유방암, 위암,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카페시타빈이 만드는 부작용은 아도마토글라이피아, 즉 무지문증입니다. 지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항암제라는 특성상 암세포와 더불어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피부 표피 세포가 자극받는 약물들이 있는데 반복적인 손상과 회복으로 지문이 지워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홍색 현탁의 모습을 갖는 이 약은 펩토비스몰입니다. 주성분은 비스무트 차살리실산입니다. 비스무트는 원자번호 83번으로 중금속의 일종이지만 독성이 없어 의료 분야에도 활용됩니다. 특유의 분홍 색상으로 핑크 비스무트라 불리기도 하는데 메스꺼움이나 속쓰림,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약입니다. 펩토비스몰의 부작용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혀가 검게 변하는 것이죠. 혀만이 아닙니다. 대변도 검게 변합니다. 아마 들여다보지 못한 것뿐 내부의 소화기관들 모두 검게 변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비스무트와 또 다른 원소의 체내에서의 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인체에 풍부한 원소, 황입니다. 금속과 황의 결합은 검은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빛나는 은은 황을 만나면 검은색, 황화은으로 변합니다. 은수저로 음식의 독을 찾아내려는 테스트가 황이 결합한 황화비소 화합물을 검출하기 위한 과거에 시도했던 것은 이 변화에 기인합니다. 납 역시 황을 만나면 새카만 황화납이 됩니다. 렘브란트를 비롯한 납 물감을 사용한 화가들의 작품이 시간이 흐르며 어둡게 변하는 이유였습니다. 비스무트도 황을 만나 황화비스무트가 되면 검게 변합니다. 황화비스무트는 새로운 CT 조형제로 사용이 시도되고 있을 만큼 독성 문제는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펩토비스몰을 복용하고 혀가 검게 변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약의 부작용은 유로제닉 블루를 비롯해 메틸렌 블루가 함유된 약물들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유로제닉 블루 등은 메테나민과 메틸렌 블루로 이루어진 약품입니다. 이 두 분자는 항균 특성이 있어 소변과 방광의 세균을 제거하는 약한 살균 기능을 보입니다. 특히 메틸렌 블루는 헤모글로빈 중앙에 철 이온이 산화되어 산소 운반이 불가능해지는 메트 헤모글로빈을 정상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약으로도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이름부터 파란색인 메틸렌 블루, 먹었으니 반응이 와야겠죠. 혀가 파랗게 변하는 것이 아닌 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소변이 파랗게 변합니다. 소변의 원래 색상에 따라 녹색이 되기도 합니다. 대변도 푸른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의 배출에 의한 정상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메테나민의 또 다른 이름이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C4의 주성분이기도 했으며 수많은 폭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RDX를 비롯한 고폭발성 화합물입니다.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을 만들지 않고 구하는 것이 번거로울까 이제껏 넘어갔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약으로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공포영화 속에 등장한 클라리드릴이라는 약은 정확한 구조를 이름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정황상 향정신성 창란제일 것입니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다면 화학 분자의 반응이나 작용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부작용을 갖는 약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감염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메테나민으로 우리는 비상시 폭발물 제조가 가능합니다.